2035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뒤의 미래죠. 이 시점을 상상해 보면서 아주 거대한 숫자 하나로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5조 3천억 달러입니다. 와, 5조 3천억 달러요?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막 경 단위를 훌쩍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사실 감도 잘 안 오는 숫자이긴 해요. 네, 그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전체 AI 시장 수익이 한 2,74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이게 5조 3천억 달러로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의 예측을 보면 좀 더 피부에 확 와닿거든요. 2035년까지 이 AI 도입이 전 세계 GDP를 무려 15%포인트나 끌어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챗봇이 이메일을 대신 잘 써준다거나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막 예쁘게 그려준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의 경제 지형 자체가 통째로 재편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인 거죠. 맞습니다. 모든 산업군에서 과거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생산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데이터의 흐름이나 물류의 이동, 그리고 금융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백, 수천 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저마다 막대한 자본을 막 쏟아부으면서 AI 혁신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다들 사활을 걸고 있죠. 네. 근데 이 거대한 5조 3천억 달러짜리 미래가 사실상 극도로 집중된 단 두 개의 병목 지점을 무조건 통과해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죠. 2035년까지 전 세계 경제의 뼈대가 될 단 두 개의 기둥, 물리적인 뇌를 주조하는 하드웨어의 지배자 TSMC, 그리고 그 위에서 기업의 신경망을 엮어내는 소프트웨어의 지휘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AI라는 웅장하고 복잡한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세계를 짓는 물리적인 벽돌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뜯어봐야 하거든요. 그 벽돌이 바로 반도체죠. 그렇죠. 요새 반도체를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라고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완전 동의해요.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스마트폰, 업무용 PC,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서버실, 그리고 공장을 누비는 산업용 로봇이나 거리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까지 사실상 AI의 연산 능력이 숨쉬는 모든 곳에는 무조건 칩이 박혀 있어야 하니까요. 네. 결국 하드웨어의 뒷받침 없이는 그 어떤 뛰어난 AI 알고리즘도 그냥 허공했던 수학 공식에 불과한 거죠. 맞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수익이 지금의 3배 이상 성장해서 무려 2조 8천억 달러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와, 2조 8천억 달러요? 네, 이 물리적 토대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숫자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칩의 설계도를 그리는 뛰어난 선재들은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현실의 물건으로 직접 찍어내는 능력은 철저히 한 곳에 통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병목인 TSMC가 등장하는군요. 네, TSMC의 고객 명단을 보면 진짜 무슨 IT 생태계의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호령하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그리고 PC 시장의 오랜 숙적인 AMD와 인텔, 또 스마트폰 생태계 절대 권력인 애플, 콜컴, 미디어텍까지 전부 다요. 그 타사 칩 제조를 대신해주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무려 72%에 달하거든요. 72%면 사실상 그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534개의 고객사를 위해서 1만 3천 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어요. 와, 1만 3천 개요? 네, 단순히 한두 개의 킬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고객들의 수만 가지 미세한 요구사항을 아주 완벽하게 맞춰서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다용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72%라는 숫자를 들으면 누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네, 어떤 의문이죠?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진짜 현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아니 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칩을 만들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그 엄청난 마진을 TSMC에 넘겨주면서까지 굳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져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인가요? 이게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 시간,
그리고 축적된 물리적인 노하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으로 당장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최첨단 AI 칩을 만들려면 머리카락 굵기의 막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해요. 이걸 위해서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대당 수천억 원짜리 기계가 막 수십 대씩 필요하거든요. 수천억 원짜리가 수십 대요? 네, 근데 장비를 그냥 돈 주고 싹 다 사온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계만 세워둔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수만 명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진짜 밤낮으로 매달려서 아주 미세한 공정상의 오차를 잡아내고 수율을 끌어올린 엄청난 경험치가 있어요. 경험치. 네, 그 온도, 습도, 미세한 진동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해야 하거든요. 경쟁사가 지금 당장 뭐 수백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TSMC의 수율과 안정성을 따라잡는 건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와, 이게 바로 TSMC가 가진 가장 무서운 해자네요. 경쟁사가 돈으로 시간을 압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압도적인 지위를 재무적인 수치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자체 예측이랑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좀 보니까 자신감이 엄청나던데요? TSMC는 2029년까지 자사의 그 AI 가속기 판매 수익이 연평균 50% 중후반대라는 아주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50%대 성장률이요? 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회사의 전체 수익 또한 매년 25%씩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대한 덩치를 가진 인프라 기업이 매년 25%씩 복리로 성장한다는 건 경제사적으로 봐도 정말 극히 드문 궤적입니다. 연평균 25%라? 그렇다면 이 주식의 가격표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이른바 포워드 P가 26배 수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지표의 의미를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포워드 P가 26배라는 건 향후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한 26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고성장하는 테크 기업들, 특히 그 AI 프리미엄이 잔뜩 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막 기대감만으로 40배, 50배, 심지어 100배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맞아요. 막 거품 낀 숫자들 진짜 많죠.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이 72%의 독점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AI 자본이 무조건 통과해야만 하는 이 거대한 톨게이트의 가격표가 26배라는 건 솔직히 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의 그 팽창력을 고려할 때 아주 튼튼한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전 세계 AI 하드웨어 생태계가 팽창할수록 그 모든 트래픽이랑 마진은 TSMC라는 물리적 병목을 가장 먼저 지나야만 하니까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라는 견고하고 압도적인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 전환점이 발생하거든요. 아, 전환점이요? 그러니까 TSMC가 AI의 궁극적인 뇌, 이 칩을 완벽하게 주조해 주었다고 쳐보죠. 근데 사실 이 뇌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실험실 유리병 안에 덩그러니 담긴 뇌를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 뇌 안에 기업의 기억을 심고 산업의 논리를 부여하고 무엇보다 각 기업의 고유한 신경망이랑 쫙 연결해줄 소프트웨어의 지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 기업, 팔랑티어 테크놀로지스가 무대에 딱 오르는 순간입니다. 하드웨어의 그 폭발적인 연산 능력을 실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로 변환해내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요즘 흔히들 AI라고 하면 막 챗GPT 같은 대화형 모델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방대한 문서를 막 그럴싸하게 요약해주거나 번역해주는 정도의 기술이요. 네, 근데 팔란티어가 2023년 4월에 출시한 인공지능 플랫폼, 즉 AI는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를 다루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더라고요. 숫자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수치가 엄청나죠, 정말. 2025년 말 기준으로 고객 수가 954명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고요. 그 AIP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55건에서 180건으로 완전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이 초대형 거래의 증가폭이거든요. 아, 100억 원이 넘는 거래요? 네, 이게 무려 12배나 급증했어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막 주머니를 활짝 열고 팔란티아한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 이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엔터프라이즈 AI가 직면할 가장 현실적인 벽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아, 안 그래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좀 예리하게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요즘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에 막 수천 명의 자체 IT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오픈소스로 풀린 뛰어난 AI 언어 모델도 널려 있고요. 네, 엄청 많죠. 근데 기업들이 왜 자체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굳이 팔란티어라는 외부 업체한테 수백억 원씩이나 지불하면서 막 몰려드는 걸까요? 기업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투자 대비 확실한 이익이 없으면 그 1,000만 달러라는 돈을 결제할 리가 없단 말이죠. 아주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범용 AI랑 엔터프라이즈 AI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범용과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요? 네, 시중에 있는 언어 모델들은 인류의 방대한 일반 지식은 아주 꿰뚫고 있지만 정작 특정 기업의 내부 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조 기업의 창고에 부품이 몇 개 남았는지, 원자재를 실은 배가 태평양 어디쯤에서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아, 제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방대한 지식을 섭렵한 초고대 언어 모델이 기업에 새로 부임한 천재 CEO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천재 CEO요? 네. 이 CEO가 첫 출근을 딱 했는데 회사 내부가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영업팀은 스페인어로 장부를 적고, 물류팀은 중국어로 소통하고, 재무팀은 고대 라틴어로 문서를 쓰고 있는 거죠. 하하,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네,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낡은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파일, 최신 클라우드 데이터가 전부 파편화돼서 전혀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천재 CEO라도 현상 파악조차 안 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확히 그겁니다.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AI는 결국 환각을 일으키거나 아주 쓸모없는 답변만 내놓게 되죠. 바로 이때 팔란티어의 AIP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 해결사로 등장하는 거군요. 네, 팔란티어는 십수년 전부터 CIA 같은 정보기관에 아주 복잡하고 편유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온톨로지라는 고유의 데이터 구조화 기술을 완성했어요. 온톨로지요? 그게 조금 낯선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난장판 같은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부서의 언어와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번역해주는 마스터 통역사이자 행동대장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 통역사요? 네, 파편화된 기업의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쫙 묶어서 이 AI 모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지도로 매핑을 해주는 거죠. 아, 그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막 모아두는 큰 창고가 아니라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 맥락을 엮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경영진이 야,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제품 마진율 어떻게 방어해야 해? 라고 질문했을 때 일본 AI처럼 무슨 교과서적인 뻔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다르죠. AIP는 그 온톨로지로 연결된 창고의 재고 데이터, 실시간 항만의 물류 비용 데이터, 환율 정보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실시간으로 딱 연산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현재 B항구에 병목 현상이 생겼으니까 3번 우회 루트로 화물을 당장 돌리고 C 공장의 가동률을 즉시 10% 낮춰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면 5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시스템에서 실행하시겠습니까? 하고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똑똑한 체포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부를 직접 통제하는 신경망 그 자체네요. 그렇죠. 단순히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운영 그 자체에 직접 개입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아껴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도입하는데 1,000만 달러가 들더라도 막 물류비랑 재고 관리에서 5천만 달러를 즉각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니까 지갑을 여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AIP가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이득이 진짜 숫자로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미래 실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재무지표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바로 잔여 거래 가치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잔여 거래 가치가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잠깐 언급했었죠. 이게 2022년 말 대비 무려 3배나 뛰어오른 금액인데 청취자 여러분의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표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잔여 거래 가치란 고객과 이미 확정적으로 계약을 딱 맺었지만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장부의 매출로는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금액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거대한 구독 모델에 미리 확보된 대기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 금액이 112억 달러라는 건 향후 몇 년간 팔란티어의 은행 계좌에 꽂힐 현금이 이미 이만큼 탄탄하게 예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미래의 안전판은 사실상 없죠. 와, 112억 달러어치 곡식이 이미 곡간 앞에 배달되어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그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 전체가 2034년까지 연평균 29%씩 아주 맹렬하게 성장해서 2,3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바다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걸 연결해보면 상황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시장 자체가 매년 29%씩 커지는데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무기로 전체 시장의 팽창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토를 막 넓혀가고 있는 선도주자니까요. 시장이 팽창할 때 그 과실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구조를 완벽하게 선점한 셈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혁의 시기에는 데이터를 그냥 손에 쥐고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가치로 변환해내는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되는 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2035년에 5조 3천억 달러짜리 AI 경제를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인류의 물리적 연산 한계를 극복하면서 최고급 두뇌를 아주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하드웨어의 최상위 포식자 TSMC. 네. 그리고 그 파편화된 두뇌들을 하나로 쫙 엮어가지고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를 실제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의 마에스트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 두 기업이 구축해놓은 해자는 그야말로 막 해저 수만 미터의 심해처럼 되게 아득하게 깊어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두 기업이 AI 혁명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상징한다는 데 있어요. 현실 세계의 원자를 다루는 물리적 극한의 제조업과 또 비트를 다루는 극도의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단의 혁신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맞물려야만 인류는 비로소 지능혁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 두 기업의 지배력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심층 분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저는 여러분의 뇌를 강력하게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이자 우리가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저 역시 매우 기대가 되네요. 오늘 내내 우리는 이 생태계가 5조 3천억 달러로 팽창하면서 전 세계 GDP를 15%나 끌어올릴 거라는 거대한 전망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면이요?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많은 철도 회사나 수백 개의 철강 공장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파이를 나눴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인류가 마주한 이 지능혁명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병목이 심하죠. 네, 전 세계 수천 개의 대기업이랑 국가 단위의 막대한 자본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든 혁신의 결과물은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위치한 단일 제조 파운드리 시설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만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와, 승자 독식 구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네요. 진짜 병목 중의 병목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이 압도적인 집중 현상은 과연 중복 투자를 막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미래 경제의 궁극적인 효율성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단 한 번의 물리적 재난이나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체감하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단일 실바점을 의미하는 걸까요? 와, 기술의 극한이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걸작이자 동시에 가장 서늘한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겠네요. 이 효율의 극치와 취약성의 경계선이야말로 2035년을 향해 가는 투자자들이나 시장 관찰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딜레마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두 포식자가 만들어 놓은 철옹성이 향후 10년 동안 진짜 흔들림 없이 그 지배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엄청난 병목을 어떻게든 우회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파괴적 혁신이 등장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기술의 물리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시장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결론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묻고 짚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열릴 거대한 경제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흥미롭고 거대한 지식의 조각들을 엮어서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연해 보이는 현상 이면의 진짜 원리를 향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